일본의 엔카 여왕이자 한국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알려진 김연자 씨가 66세의 나이에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던 남편 히로시 오카는 인생의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2025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귀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히로시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이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뿐 아니라 외로운 밤이면 그녀를 울게 했던 삶의 다른 상실들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그 슬픔을 간직했습니다. 그 고통과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의 진실은 음악과 사랑을 위해 삶을 살았지만 그 대가로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연자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커리어의 어려움도 스포트라이트의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와 히로시, 오카가 결코 맞이하지 못했던 아이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김연자와 히로시는 사랑과 유대감의 상징인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85년, 유사는 그녀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도쿄의 병원 침대에 누워 히로시의 손을 잡고 그 작은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투어와 빡빡한 스케줄로 가득 찬 바쁜 커리어가 이 상실에 일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자책했습니다. 이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김연자가 오랫동안 혼자 간직했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이 슬픔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강한 이미지가 가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무대에 서서 미소를 짓고 감성적인 앵카를 부르며 계속 서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도쿄 아파트로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히로시와 함께 즐겼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가족을 꿈꾸며 함께 앉아있던 그 시절을 떠올렸지만 그 꿈은 영원히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슬픔은 그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연자는 대중과 가족의 압박에 직면하면서 고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명한 가수로서 그녀는 항상 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요를 듣거나 도쿄 거리에서 행복한 가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과연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팬들 앞에서 홀로 견뎌내야 했던 죄책감과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연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2012년 히로시 오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별뿐 아니라 히로시와 힘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던 시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커리어의 압박,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잃은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 김연자는 마치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쿄를 떠나던 날 나리타 공항에 서서 히로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던 날을 기억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에 울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연자의 슬픔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엔카 여왕으로 불렸던 일본의 오랜 팬들은 2025년 김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수백 통의 편지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강인하게 버텨낸 모습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팬은 김연자가 낳지 못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고, 김연자의 엔카 노래 하나하나에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엔카 가수들과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 역시 그녀가 슬픔을 극복하고 음악을 계속하는 모습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김연자가 용기의 증거이며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승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악 인생에는 눈물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크게 변화된 음악 산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트로트는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고,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젊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무대에 서서 반쯤 채워진 객석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잊혀진 것 같았던 밤들을 그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프로듀서들과 함께 작업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청중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온 힘을 다해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한국 가요 시상식에서 베테랑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그녀는 그 순간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연자의 업적은 그녀의 끈기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증명합니다. 광주의 가난한 소녀로 태어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한국과 일본 음악사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미자의 노래에 매료되었고, 이발사였던 아버지는 그녀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4세의 광주에서 열린 벚꽃 가요제에 출전해 인기상을 수상하며 서울과 프로 음악계에 발을 들여놓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74년 TBC 전국가요 신인 스타쇼에서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Tell Me라는 곡으로 데뷔하며 화려한 커리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연자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81년 앨범 노래의 꽃다발로 36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그녀를 트로트계의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82년 정말인가요와 1984년 수은 등과 같은 노래들은 그녀의 트로트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1980년대 후반 일본으로 건너가 아모르 미오와 오사카 선셋과 같은 엔카 노래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엔카 여왕으로 불렸고, 그녀는 그 칭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도쿄 ANH-EKH 홀에서 공연했을 때 관객들이 일어서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쳤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들은 그녀에게 모든 고난과 눈물이 같이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김연자 또한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연을 하며 트로트와 엔카를 전 세계 관객들에게 알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연 후 한 한국계 미국인 관객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이 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가교이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수상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성취는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와 자선 활동까지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일본에서 여러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1995년 일본 드라마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당시 아직 배우기 전이던 일본어 연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녀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려 했던 용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일본의 재난구호단체를 지원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김연자의 또 다른 목표는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음악 세미나에 참석하여 젊은 가수들과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서울의 한 세미나에서 만난 어린 소녀가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연자는 소녀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보답하고자 광주에 작은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대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증명합니다. 김연자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 사업가 오카 히로시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한국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198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파티에서 만났고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히로시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두 문화, 공동의 미래를 꿈꾸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 함께 도쿄를 누비며 벚꽃길을 손잡고 걸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김연자는 한국에서 일본까지 긴 투어 일정으로 바쁜 커리어를 쌓아왔기에 서로에게 시간을 거의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설날이나 히로시의 생일 같은 중요한 명절에 집에 있을 수 없어 다투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가족보다 커리어를 먼저 생각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음악이 자신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잃은 것은 큰 충격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히로시는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기는 했지만 아내에게 커리어보다 가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본 사회와 가족의 압력에도 직면했습니다. 김연자